네, 반갑습니다. 앰비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깡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웠던 원칙, 저만의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겠지만 저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니까.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전에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그런 거에 연연해 하면 당일 매매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그 유튜버의 유명하신 또 창원개미님이 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당장 지금 이제 당장 새로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난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또는 이전에 큰 수익을 얻었던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은 정상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 초반에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듯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장은 피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없었던 강력하고 연속적인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캔들의 크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충분히 이제 그런 강력한 흐름을 보고 나서 눌림을 잡던 돌파를 노리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가 갭이 너무 높은 종목은 피하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갭이 높으면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인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은 많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가 갭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높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 제가 보는 기준은 한 6% 이상, 5% 이상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번째로는 1분봉 기준 또는 3분봉 기준에서 캔들 하나에 5, 6% 이상 치고 가는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거 있죠. 뜬금없이 갑자기 장대 양봉이 막 생겨요. 이게 5에서 한 6% 정도. 이런 종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그냥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전일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또한 또 재료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좀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좀 많이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웬만하면 뭔가 정말 강력하고 확실한 거 아니라면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은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무리 욕심이 많더라도 14시 이후로는 더 매수하지 않는다. 이건 뭐 아까 전에 5장 매매는 피하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웬만해서는 14시 이후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그 전에 대부분 다 끝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곱 번째로 매수 비중은 전체 자금 대비 최소 3종목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자금 대비 하나, 둘, 세 종목으로 분산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도 타점을 좀 나눠서 2번 정도 나눠서 최대한 매수가를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가 손절을 보는 구간까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수익 나고 두 종목 손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통 손절이 2에서 2.5% 아무리 커도 2.5%에서 잘라내니까 뭐 수치적으로 저는 손절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게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두 종목 손절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 4에서 5% 손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익 내는 영상들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익이 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 이상 냅니다. 보통 대부분이 평균이 그래요.
그러면 두 종목이 손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죠. 이게 계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피보나치로 매매하는 그 영상도 올려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확률이 높은 기법이기 때문에 강력한 종목만 잘 선택한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이 없어서 당일 하루 정도는 어쩌다 하루가 이제 손절로 끝날 수는 있어도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길게 봤을 적에는 계좌는 계속 수익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원칙만 잘 지킨다면. 자, 여덟 번째로는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구간들 지지 저항대라든지 아니면 또 피보나치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 3% 손절이 두려우면 주식하면 안 돼요. 2, 3% 손절을 두려워하면 정말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내가 가게를 차리는, 제가 장사를 하니까 가게를 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뭐 각종 집기들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다시 현금화 시키면 원래 원금을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사실.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주식을 하면서 그 투자를 어차피 주식도 한 이제 투자를 하는 행위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2에서 3% 손절 못 해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 내 매매가 완벽하지 않은데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일주일, 이주일 수익이 쌓였는데 거기에서 자신감이 붙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중을 올렸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탈 털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동안 내가 매매를 잘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정말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다시 집중을 하면 이거 다시 또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또 무리해서 다른 종목 들어갑니다. 또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동 매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종료 반드시 3번 이상 복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복귀해가지고는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이상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자기 매매했던 거를. 정말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또는 매매 종목이 적절했는지 정말 이거는 정말 오늘 단타로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이었는지 분명히 초반 흐름은 괜찮았는데 그 뒤에는 끝없이 무너졌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자리가 주봉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또 다시는 또 이제 매매하지 않는다. 장 초반에 막 이 종목 저 종목 널뛰니까 나만 빼고 그냥 다 가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단타는 물론이거니와 스캘핑은 더더욱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스캘핑은 정말 위험한 거고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복귀를 최소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매매를 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금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매수 타점이 좋아야 세력이 그 흔드는 움직임에도 건강하게 잘 버틸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몇 퍼센트를 먹느냐는 거는 나중의 문제고 결과론이에요. 남이 뭐 5%, 10% 상한가 먹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제 매수 타점이 안 좋아서 당장 버티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자체가 힘든데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수학 공식 같은 그런 좀 뭔가 정형화된 생각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차트의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지 뭔가 절대적인 기법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뭐 다른 주식 유튜버 분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차은개미님이라든지 뭐 주식단테님이라든지 뭐 불개미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실전 매매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한 번씩 보면 어때요? 뭔가 틀에 갇혀서 매매를 하나요? 차트와 호가창의 그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쵸?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뭐 돈 주고 배우고 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고수도 다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뿐이지 절대적인 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댓글에도 이렇게 뭐 타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뭐 A다, B다, C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전부 다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매매 경험들이 다 쌓이게 되면 통계를 낼 수가 있고요. 그 통계를 통해서 차트의 흐름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내 예측과 실제 차트의 흐름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또 거기에 맞게 뭐 약수익으로 잘라내든지 또는 본전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노선 손절을 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까지 버티다가 의미 있는 손절로 끝내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유료 강의, 무료 강의 그런 부분들을 수많은 그 강의 영상들을 보고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토대로 또 매매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관점으로 또 완성된 이런 저만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원칙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